네, 2020년도 1차 중졸 검정고시 과학 파트 문제풀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염산, 질산, 아세트산 수용액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온은 염산, 질산, 아세트산 하면 산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저희 말하는 산성, 산성. 반대가 뭐가 있죠? 염기성. 산성 물질, 염기성 물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데 산이라는 게 어떤 기호인지 찾아볼게요. 산은 뭘까요? 1번 H+, 2번 Na+, 3번 OH-, 4번 Cl-. H+는 산입니다. 2번에 Na+는 나트륨입니다. 원소 기호가 나오죠. OH가 바로 염기성이에요. 그 다음 Cl, 얘가 염소입니다. 그러면 산 모두 들어있으니까 H+가 모든 물질에 들어있겠죠. 11번은 1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식물세포에서 녹색을 띠며 광합성을 하는 곳은 1번 핵, 2번 세포막, 3번 엽록체, 4번 미토콘드리아. 다음 중 녹색을 띠니까 뭐라는 거죠? 광합성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딱 봐도 알죠. 네, 3번 엽록체겠죠. 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 2번 세포막은 말 그대로 세포를 감싸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는요,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호흡도 이곳에서 관리를 해요. 호흡의 장소입니다. 이래서 녹색, 광합성, 엽록체 이렇게 딱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3번. 그림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얼음 조각이 녹는 현상 해당하는 것은 얼음은 기체일까요?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네, 얼음은 딱딱한 고체입니다. 그래서 얼음이 여기 있는데요. 얼음이 녹아요. 그럼 뭘로 변하죠? 물로 변하죠. 물은 액체입니다. 그럼 어떤 단계일까요? 얼음에서 액체로 가니까 이렇게 옮겨가는 C 단계를 말하는 거네요. 그래서 3번입니다. 저희가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변화하는 단계마다 적절한 이렇게 단어가 있었어요. 현상이 기체에서 액체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액체화 됐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액화되었다 해서 액화 현상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가볼까요? 액체에서 기체로 갔어요. 그러면 기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화 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는 저희가 뭐라고 말하냐면 융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액체에서 고체로 갔을 때는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응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13번은 답은 3번 융해 현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었어요. 13번은 3번입니다. 14번 기역과 강합성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광합성은 어떤 때 하나요? 해가 비쳤을 때 하죠. 그래서 밤이 되면 급속도로
하지 않죠. 딱 멈추겠죠, 광합성이. 그러면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는지 볼게요. 1번 온도, 2번 상대 습도, 3번 산소 농도, 4번 이산화탄소 농도. 낮에는 활발하고 밤에는 멈춥니다. 그래프 모양이 쭉 올라서 상승을 했는데 갑자기 뚝 하고 떨어졌어요. 광합성량이. 여기까지 최고로 높게 광합성을 하다가 갑자기 밑으로 쭉 내려갔죠. 자, 이때는 언제다? 밤이 왔다. 자, 밤과 낮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온도겠죠. 그래서 기억은 1번 온도입니다. 15번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기관은 펩신이 들어있는 소화액을 분비한다. 소화기관으로 안쪽 벽에는 주름이 많다. 소화액을 분비하고 소화기관인데 주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1번 간, 2번 위, 3번 심장, 4번 이자. 네, 2번 위가 되겠죠. 소화기관 주름이 많아요. 소화액이 나와요. 위입니다. 16번 다음 중 폐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체 교환이 일어나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은 1번 코, 2번 폐, 3번 콩팥, 4번 가로막. 16번은 2번 폐입니다. 기체가 교환이 되는 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죠. 호흡을 감당하는 건 코도 있고 폐도 있지만 폐포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는 폐죠. 16번은 2번입니다. 17번 중추신경계에서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추리와 분석 등의 복잡한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곳은 1번 간뇌, 2번 대뇌, 3번 소뇌, 4번 척수. 자, 먼저 무슨 활동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간뇌에서는 체온과 혈당을 조절합니다. 대뇌에서는 추리, 분석, 복잡한 정신활동, 생각 이런 거 대뇌에서 하고요. 소뇌에서 하는 기능은 운동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운동 기능, 그리고 평형 조절을 합니다. 몸의 균형. 네. 자, 4번 척수 부분은요. 척수가 망가지면 마비가 오죠. 전신마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신경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문제에서 추리와 분석, 복잡한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2번 대뇌입니다. 17번은 2번이네요. 18번 다음 중 식물세포의 체세포 분열 과정을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전기 과정의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나 봐요. 자, 분열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먼저 여기 안에 작은 균열들이 생기겠죠. 네, 절반으로 먼저 나눠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많이 나누기 위해 핵이 더 나눠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한 개체가 두 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 과정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C가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 A가 나오고 그 다음 B가 나옵니다. 그럼 18번에 알맞은 순서는 C, A, B 4번이네요. 네, 18번은 4번입니다. 19번 그림은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구 전체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곳과 그 명칭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지구가 있고요. 지구의 제일 바깥쪽 부분이 지각입니다. 지각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 멘틀이라고 명칭을 정했어요. 자, 멘틀 안에는 핵이 있어요. 핵 두 부분이 있는데요. 핵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핵을 바깥 외자 써서 외핵, 안쪽에 있는 핵은 안내자를 써서 내핵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부분은 지각 부분이겠죠. 네. 그러면 19번에 알맞은 것은 1번. A 부분 멘틀입니다. 20번 그림은 순종의 둥근 완두 라지 큰 RR 이렇게 표시했고요. 두 번째 주름진 완두가 나오네요. 작은 소문자 RR의 교배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잡종 일대에 해당하는 유전자형은 자, 저희가 혈액형으로도 문제를 많이 풀어봤죠. 원리는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버지, 뭐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나누셔도 돼요. 아빠의 유전자와 엄마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유전자 교배를 할 때 어떻게 되냐? 큰 R 두 번 이렇게 거쳐가고요. 또 뒤에 나오는 R이 이렇게 두 번 거쳐가죠. 자, 완성되는 걸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갔을 때 만나서 나오는 게 이렇게 생겼겠죠. 자, 두 번째로 또 갑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같은 모양이 나오네요. 뒤에 있는 R이 이동해서 교배를 시작하면 이렇게. 또 마지막에 있는 R이 만나면 모양이 이러네요. 그럼 돌연변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별다른 특징이나 다른 예외사항은 없이 만들어진 유전자는 모두 똑같이 네, 이렇게 생긴 모양이네요. 20번은 큰 R, 작은 R 이렇게 나옵니다. 20번은 2번 되겠네요. 2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육지의 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극지방이나 고산지대에 얼음의 형태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육지의 물 중에 가장 많고요. 얼음의 형태로 있는 건 뭘까요? 1번 빙하, 2번 호수, 3번 지하수, 4번 하천수. 어떤 모양일까요? 네, 빙하죠, 빙하. 얼음의 형태는 이 중에 빙하밖에 없죠. 21번은 1번입니다. 22번 그림은 대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며 구름이나 비 등의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그래프를 보시면 기온이 아래쪽에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80도에서 80도까지 온도가 분포가 되어 있어요. 높이는 아래는 0이겠죠. 0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대기권의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낮아지고 있고요. 낮아진대요. 그러면 자, 처음에는 뭐 0도였을 수 있겠지만 낮아진다는 건 점점 이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그래프 모양이겠죠. 그러면은 하나, 둘 이렇게 요 두 개의 대륙권과 중간권이 해당이 되겠네요. 낮아지는 구간. 그런데 구름이나 비가 보인대요. 그렇다면 저희가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사람이 이렇게 밑에 쪽에 땅에 살고 있으면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보이는 건 뭘까요? 네, 높이가 가장 가까운 대륙권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대륙권입니다. 각 영역별로 특징이 있는데요. 대륙권은 말 그대로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 성층권은 어떤 곳이냐면 비행기 이동 통로예요. 네, 비행기 항로. 자,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아래를 내려다 보시면 구름이 보이죠.
그 부분이 대류권입니다. 그러면 비행기 항로에서는 날씨 변화가 없어요. 네. 왜냐면 그 대류권 쪽에서 날씨가 다 현상이 이루어지고 성층권에서는 내려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냐?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권이 있어요. 자,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 현상도 없고 수증기, 물방울 현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상현상도 당연히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높은 열권입니다. 자, 이제 지구에서 점점 대기권에서 대류권에서 더 위로 올라가서 열권층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오로라, 그 다음 전리층이라 그래서 갈라져 있는 층을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구름 비의 기상현상이 보인다. 이것은 어디냐? 대류권이다. 22번은 4번입니다. 23번. 우리 그림은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나타낸 것이다. 한랭 건조하며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에 주로 영향을 주는 기단은, 자,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4개의 기단으로 계절과 날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시베리아 기단은 추운 지방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겨울철이에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양쯔강 기단은 언제냐? 봄, 가을입니다. 옆으로 오면 북태평양, 자, 태평양은 덥죠. 여름입니다. 오츠크에는 완벽하게 덥진 않은데요. 더운 편에 약간 속하기도 하고 서늘하기도 해요. 그래서 초여름 날씨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23번에 알맞은 것은 3번 시베리아 기단. 2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태양계 행성은 지구형 행성이다. 초저녁이나 새벽에만 볼 수 있다.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자, 초저녁에 볼 수 있는 행성이에요. 자, 금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각각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금성은 특징이 이산화탄소 층이 매우 두껍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태양계 중에서 가장 밝아요. 눈에 보이겠죠? 자, 토성은 고리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구계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비슷한가? 네, 고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토성은. 네. 띠가 있으면 토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큽니다. 천왕성은 청록색 색깔로 구분이 돼요. 청록색. 해왕성은 토성보다는 더 희미한 고리를 갖고 있대요. 자, 그러면 24번에서 원하는 행성은 1번 금성입니다. 네, 24번은 1번입니다. 25번 표는 별의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지구에서 맨눈으로 볼 때 가장 밝은 별은, 별 이름이 나오는데요. 데네브, 베텔게우스, 리게, 시리우스. 겉보기 등급도 나옵니다. 데네브는 1.3, 베텔게우스는 0.5, 리겔은 0.1, 시리우스는 마이너스 1.5인데요. 자, 겉보기 등급 중에서 최고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얼마를 갖고 있냐면요. 마이너스 26.8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게 태양이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을수록 눈에 더 잘 보인다. 결국 이 말은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눈에 더 잘 보이는 등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기에서 보셨을 때요.
어떤 게 눈에 가장 잘 보일까요? 그 말은 어떤 별이 가장 작은 숫자를 갖고 있을까요? 네, 시리우스죠. 그래서 25번 가장 밝은 별은 네, 3번 시리우스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25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2020년도 1회차 중졸 검정고시 과학 기출문제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